안녕하세요. 결혼한 선배님들의 많은 사연을 듣고 큰 위로와 재미를 느낀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전후로 큰 사건과 기막힌 대반전 사연이 있었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큰 재미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그럼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제 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해주셨죠. 어릴 땐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싫어서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화를 버럭 내곤 했답니다. 아빠를 다른 여자한테 빼앗긴다는 기분이 들어 철없이 아빠의 연애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키워주셨네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결핍 같은 것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전문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입사해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제 학력에 딱 맞고 연봉도 직장 일하는 강도도 아주 만족스러웠죠. 남자친구는 많이는 아니고 3명을 사귀어봤어요. 30이 되기 전에 2년에서 3년 정도 사귀고 이별을 했습니다. 30 이후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어서 결혼할 마음이 있는 남자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 소개팅을 했는데 그중 명문대 철학과를 나와 강사로 일하는 분과 인연이 되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2살이었는데 어른스럽다 못해 인자했고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지식도 많았고 매우 똑똑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2년 반을 했고 계획한 대로 결혼을 하려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님, 지혜와 결혼한다면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그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 아빠가 당황하셨어요. 아이 그렇게까지? 이 사람 말을 아주 강렬하게 하는군. 자네 좀 멋있구만. 전 아직 소인입니다. 군자가 될 때까지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살 것입니다, 아버님. 게다가 함께 걸으면 빠르지 않지만 더 멀리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함께 한다면 아주 오래오래 천천히 멀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철학한다더니 많이 진지하구만. 그래, 내 딸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결혼하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를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끝까지 진지하니 아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묻다가 대학과 직장이 어딘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던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며 말씀하셨어요. 전문대 나와서 구멍가게에서 일한다고? 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중소기업이요, 어머님. 그게 그거지. 내 아들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대단한 아가씨가 오는 줄 알았더니 2년짜리 대학 나와서 구멍가게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네?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시모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엔 여자들도 능력은 필수이자 미덕이라는데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오니 기대가 확 깎이는구만. 우리 아들은 철학을 전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며 존경받고 사는데 고작 중소기업이라니. 아들 너 겨우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바른 자세로 앉더니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찌 사람을 졸업장과 회사로 판단합니까? 인간은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인생을 배우고 있고 지혜 역시 인생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기념 아니겠습니까? 그이가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니 시부모님은 한숨을 연신 내뿜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어요. 또 뜬구름 잡는 멘트 하네. 야 임마, 그런 소리는 강의에서나 해.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란 말이야.
어디서 저런 줘도 안 받을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어쩌고 하면서 사랑 개념 타령이야? 너랑 수준이 좀 맞고 우리 집안과 비슷한 아가씨를 데려와라. 기본적으로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오래오래 잘 사는 법이야. 남자친구가 또 뭐라 말하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그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불편한 가시방석에 앉아있다가 침묵이 길어질 때쯤 스스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도 따라 나왔죠. 지혜야,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결혼은 나와 너,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랑 하는 것이 아니잖아. 오빠 부모님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나도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하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대놓고 반대하시니 나도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어. 나도 우리 집에선 사랑받는 귀한 딸인데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지혜, 넌 나에게도 가장 귀한 보석이야. 흠집 하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라고. 청산유수네. 그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겠어. 오빠도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과감하게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그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고 사랑도 그대로지만 시부모님이 반대하니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있는 게 힘들겠지만 평화로운 결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늘 진지하고 어른스러웠던 그이가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지혜야, 진짜로 나랑 헤어질 거야?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나 너랑 헤어지면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오빠? 왜 이렇게 된 거야? 말투가 왜 그래? 슬프니까 그렇지.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내 인생의 지혜, 네가 마지막 여자라고. 우리 엄마 아빠 모르게 우리 둘이 살림 차리고 살자. 그렇게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안 받아주면 더 크게 울어버린다. 진짜 왜 이래 오빠?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확실하게 헤어지라고 말이야. 나더러 오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더라. 2년짜리 대학 나오고 구멍가게 다니고 그저 그런 집안에 사는 나는 오빠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그랬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오빠랑 결혼을 해야겠냐? 질질 짜지 말고 돌아가. 지혜야, 가지마.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이는 펑펑 울면서 쫓아왔는데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헤어진 거냐고 확인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남자친구가 여기저기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찾으라고 일러줬죠. 그러자 그이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나서 마음 정리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답니다. 아빠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좀 부자였더라면 네 결혼이 수월했을 텐데, 학원이라도 보냈더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네 미래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부족한 탓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네. 아빠, 나 부족하게 크지 않았거든? 아빠 덕에 할 거 다 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컸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간 거잖아. 아니, 전문대면 어때? 요즘 명문대 나와서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전문대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아빠가 사과하시길래 괜히 자신의 탓을 하지 말라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다 받지 않고 거부했더니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지혜야.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니? 이젠 연락할 이유 없다고 했잖아요. 다 끝났으니 연락할 일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에휴 하고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태진이가 집 나갔다. 네? 집을 나갔다고요? 마음 추스르고 있나 보죠.
다 큰 어른인데 기다리시지 절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사,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절로 들어갔어. 사찰에 갔다고. 가출이 아니라 출가했단 말이야. 너 아니면 중이 되겠대. 나한테 사진 보내줬는데 빡빡 머리 깎고 공부하는 사진 보냈더라. 이것 좀 봐라.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사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겠다고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더군요.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냐.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 안 가고 스님이 되겠다는데 속이 뒤집히겠니 안 뒤집히겠니? 어머님,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싫다면서요. 며느리로 빵점이라고 헤어지라고 해놓고서 저한테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에휴, 내가 이런 말 하는 날이 오다니. 얘 지혜야, 내 아들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네가 나랑 같이 좀 가자. 내 아들 데리러 같이 절로 들어가자고. 시어머니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그 일을 데리고 나와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사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막말한 거 사과해주세요. 그럼 생각해볼게요. 뭐? 나더러 사과해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셨잖아요. 사람을 낮게 깎아서 못난 사람으로 여기셨잖아요. 내가 살다 별 상황을 다 겪네. 그래, 아들놈이 승려가 되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100번 낫겠네. 그냥 한번 참고 해버리자. 미안하다. 내가 너와 너의 부친을 싸잡아서 막말했던 거 사과한다. 미안해. 저는 시원하게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음을 잡았어요. 얼른 남자친구를 구해와서 결혼을 하기로 말이죠. 시어머니와 같이 아주 멀리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산을 타고 올라가 으리으리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있는 그 일을 봤습니다. 민머리에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야, 아들 태진아, 지혜 데리고 왔다. 스님 되는 거 관두고 어서 집에 가자. 남자친구가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절을 올리더군요. 108배를 올리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다른 스님이 말씀하셨죠. 잠시 후 그이가 사찰 밖으로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보살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래. 어머님 아버님이 허락하셨어. 오빠, 우리 올라가자. 스님은 그만두고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보살님, 전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낙원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시어머니가 말을 끊고 남자친구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스님같이 말하네. 야, 그만하고 올라가자. 너 이러고 있는 거 1분 1초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올라가서 지혜랑 결혼해라. 이 엄마가 졌다고 빨리 짐 싸! 남자친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죠? 그럼 짐 싸서 나올게요. 지혜야, 기다려라. 오빠가 돌아왔다.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우라통이 터진다며 가슴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사찰에서 그 일을 데리고 나와 다시 도시로 올라왔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빠, 진짜로 스님이 되려고 한 거야? 아니, 채식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지혜, 네가 빨리 와주길 기다렸어. 참 재밌는 사람이야. 매사 진지하고 진중한 사람이 그런 짓을 다 해?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카드를 꺼냈지. 아무튼 우리 둘이 결혼한다니까 엄청 좋다. 오빠는 엄청 어르신 같은 면이 있더니 이렇게 애 같은 면도 있었구나. 내가 오빠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결혼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집 나가거나 다른 사고 치면 혼난다. 걱정하지 마. 이 수법은 부모님한테 쓴 거니까 자기한텐 절대로 반항 같은 거 안 할 거야. 신혼집을 구경 다니고 혼수를 고르러 다녔는데 결정은 아직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관여하시겠다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하나 있는 잘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니 제대로 받을 걸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시어머니와 혼수를 보러 다녔는데 하나같이 비싼 외제품을 고르셨어요. 구매까진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큰 돈을 들여 결혼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구경하고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목을 풀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혼수 말이다. 그거 너희 신혼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드릴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못 알아들은 거냐? 네가 살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 해라. 길게 안 잡고 한 10년만 해라.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어머님 진심이세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 저는 남자친구를 보고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니 그이에게 빨리 싫다고 말하라고 눈치를 줬죠. 어머니, 충분히 부모님께 잘 배우고 출가하려는데 왜 붙잡으려고 하세요? 저희들 신혼집 구해서 살 겁니다. 이놈은 또 반기를 드네. 야, 우리가 양보했으니 너희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자식과 부모 사이의 계산적인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나가서 살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이는 한마디를 지지 않고 저 대신 할 말을 다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남자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럴 바엔 다시 사찰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더니 시집살이를 포기하셨습니다. 다행히 시집살이를 하진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건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이 저를 심하게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 시짜지를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시는데 결혼하면 걸핏하면 화를 내실 것 같았죠. 그런데 그 고민은 결혼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세미나를 갔을 때 저를 따로 시댁에 불러서 가봤더니 거실에 배추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래, 11월이면 뭘 해야 하는지 아니? 네? 김장이요? 완전 바보는 아니네. 배추 보이지? 이거 다 네가 김장할 거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하나를 시작해보자. 어머님, 김장을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집은 우리 식구들 거 말고도 친척들도 챙겨주거든. 자, 어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는 말대로 움직여라. 저는 잔뜩 졸아서 외투를 벗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배추 다듬는 법부터 배워서 배추 절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버무리고 김치통에 예쁘게 담는 법까지 하나하나 말로 배우면서 혼자서 엄청난 양의 김장을 했답니다. 어머님, 다 했어요. 어디 맛 좀 볼까? 왜 이렇게 간이 세냐? 너 시키는 대로 했니? 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 김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네. 내일 다시 와라. 내일은 알타리랑 갓김치랑 동치미도 할 거야. 그리고 주말만 되면 자동으로 와서 살림하는 거 배워라.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시집살이 안 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 전까진 고생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결국엔 그 해에 시댁 김장을 모두 제 손으로 했어요. 저와 아빠는 김치를 사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턴 김장김치를 해서 먹게 생겼네요. 시어머니는 일을 시킬 때마다 돌머리, 이년제, 중소딸이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이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불렀어요. 남편한테 말하려고 하다가 혼자 힘으로 시모의 마음을 바꿔보고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만 알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 일러줬다면 시어머니가 더 심하게 쓴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야, 돌머리, 넌 칼질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김장하면서 배추 많이 썰었는데 칼질을 무슨 초등학생들이 연필 깎듯이 하니? 손을 보아하니 아주 오냐오냐 컸구만. 고생을 좀 많이 해야겠어.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잘 모시려면 배울 게 구만이야. 야, 이년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빨래 개켜는 거 한번 해봐라. 무딘 너의 손끝을 야물게 해줄 테니까. 어머님, 가르쳐주시는 건 좋은데 돌머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년제가 조롱당할 건 아니잖아요. 예쁘게 새아가나 며느리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웃기는 소리 안 해. 야, 인정받고 싶으면 똑바로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며느리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중소딸이, 얼른 빨래 걷어서 거실로 와. 시집살이를 안 하니 참는다곤 했는데 기분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자존감이 날이 갈수록 깎여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았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인데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야 하나 싶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요구할 것을 종이에 적어 오셨더라고요. 혼수 목록과 예단 목록을 적어 오셨는데 정말 큰 돈이 나가게 생겼더군요. 아빠는 좀 놀란 눈으로 보시더니 시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훌륭한 아드님과 결혼하는데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사돈 어른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네요. 지혜 얘는 어떻게든 저렴한 혼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던데. 사돈 어른, 시집 보내기 전에 가정교육을 다시 한번 단단히 시켜주시고 보내주세요. 제 딸은 어디 가서 욕먹는 아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할 겁니다. 사돈 두 분이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제가 넓은 아량으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괜찮죠? 아이, 그럼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왜 싫겠습니까? 사돈,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제가 어떤 고생과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니 무조건 잘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속을 어디에 풀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틀 뒤에 아빠가 외식하자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이런 데도 다녀? 여기 완전 비싼 곳이잖아. 나도 한 번도 못 와봤어. 오늘 지혜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 자, 앉자. 기본 메뉴가 10만 원이 넘어가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빠한테 다른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 안 되겠어. 너무 비싸. 됐어. 오늘은 여기서 꼭 먹어야 해. 만나야 할 사람도 있다고. 아, 저기 오네. 여기야. 아빠의 눈을 따라가 봤더니 아리따운 중년의 여성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순간 아빠가 연애 중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에게 만나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애인은 정말 예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가워요, 지혜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 지혜씨 아빠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아빠가 애인 만나는 걸 이해 못하시거나 반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땐 아빠가 여자 못 사귀게 말렸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곧 결혼하니 아빠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내 이름부터 말해야겠네요. 김숙희라고 해요. 아, 네. 그럼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새엄마라고 불러주세요. 네? 새엄마요? 아빠 애인은 깔깔 웃으셨고 아빠도 따라 웃더니 애인과 재혼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숙희 씨를 오래 만나왔어. 너한텐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 그런데 이젠 더는 숨기지 않으려고. 우리들 재혼할 거다. 네가 새엄마로 받아줬으면 한다. 아, 재혼까지 결정하셨구나. 그렇다면 축하해드려야지. 내 얼굴이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란 거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아빠의 커밍아웃에 놀라 그날 비싼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본 이후로 아빠 애인은 저희 집에 매일 찾아오셨어요. 제가 나가면 거기 들어와 사실 뿐이니 마음대로 들락거렸죠. 지혜야, 새엄마랑 쇼핑 갈까? 내가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 옷 많아요. 뭐야, 새엄마 성의 무시하는 거야? 이거 기분이 좀 그러네. 기분 상하지 마세요. 실은 아직 어색해서 그래요. 아직 호칭도 입에 붙지 않았고요.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새엄마라고 하니 바로 받아들여지겠어?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쇼핑은 같이 가자. 나 능력 있는 여자니까 비싼 거 골라도 돼. 하지만 전 내키지 않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집에서 보며 어색하지만 새엄마라고 호칭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새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머, 그럼 내가 한복 입고 혼주석에 앉는 거야? 상상만 해도 좋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평생 한복 입을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내 소원을 들어주네. 당연히 오셔야죠. 이제 아빠랑 혼인신고도 하셨으니 엄마가 맞잖아요. 고맙다 지혜야. 네 결혼식 가서 누구보다 박수 많이 치고 축하해줄게. 네 새엄마 감사해요. 그럼 같이 피부관리라도 받으러 갈까요? 어머, 우리 딸이 먼저 같이 뭘 하자고 하네. 나야 좋지. 엄마가 다 쏠 테니까 넌 지갑 열 생각하지 마라. 여보, 우리 여자끼리 데이트하고 올게. 새엄마께 마음을 완전히 연 것은 아니지만 아빠를 대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저도 존중하고 존경하기로 결심해 이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되기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려먹었고 깎아내리는 말로 저를 불렀습니다. 돌머리, 이년제, 중소딸이 이 세 단어를 돌려가며 부르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이년제, 너 결혼해도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와야 한다. 넌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아서 계속 나한테 수업 받아야 해. 어머님,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충분히 다 배우기도 했고 아빠랑 살면서도 살림은 못하지 않았어요. 웃기고 있네. 중소딸이 네가 살림을 잘한다 생각하니? 겨우 자취방에서 산 수준이야. 내 아들이 철학자인 거 알지? 그거에 맞게 너도 품격을 갖춘 내조를 해야 하니까 매주 와서 배워. 이 2년제야. 저는 일단 무조건 네네 하고 대답하기로 했어요. 결혼식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면 핑계대면서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이 왔는데 새엄마한테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새엄마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위로의 전화를 드리고 다음에 할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 못하셔서 너무 아쉽고 서운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자신 없이 결혼식을 잘 치르라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결혼식은 보통 결혼식과 다를 것 없이 충분한 축하를 받으며 올렸어요. 일주일 동안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식을 한번 치르면 정말 할 것이 많더라고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신혼생활은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그이가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어서 자주 저를 웃게 해줬고 뜨거운 부부 생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아주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요. 옆집에 이사를 왔는지 떡을 준다며 초인종을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제 눈앞에 시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옆집에 이사 왔다는 분들이 설마 두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금리빨을 훤히 드러내며 깔깔 웃었습니다. 너 놀랐구나? 아이 진짜 반응 재밌네. 야, 우리가 옆집에 있으면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재밌고 편하겠니? 앞으로 매일 보자. 매일요? 왜? 싫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시부모님이 이사 오는 건 남편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이가 깜짝 놀라며 왜 옆집에 이사 왔냐고, 왜 비밀로 하고 이런 무서운 행동을 하냐며 따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공포 영화 찍으세요? 우리들이 잘 살겠다는데 옆집으로 이사를 오다뇨. 누굴 감시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놈은 맨날 반응이 이 모양이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항상 반응이 저질이냐? 감동은 못할 망정 반겨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반겨요?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옆집에 이사를 오셨다뇨. 진짜 사람 불편하게 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께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고 제 아내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당장 집 내놓으시고 다시 이사 가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이가 해주니 그나마 가슴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절대로 이사 갈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 매일 얼굴 보면서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안 하겠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시짜지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모양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새벽 6시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죠. 문을 열어드렸더니 식탁에 앉아서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메뉴를 읊으시더군요. 야, 중서딸이야. 날씨가 쌀쌀하니까 뜨끈한 북엇국에 나물 무침 좀 해라.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이따 저녁엔 갈비찜이랑 삼치조림 좀 해라. 오메가3가 필수니까 등 푸는 생선은 자주 먹어야 하니 생선을 냉장고에 잘 채워놓아라. 어머님, 하루에 2번이나 오셔서 식사하시려고요? 그럼 3번 먹을까? 니들 출근하면 점심은 회사에서 먹잖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뭔지 알려줘라. 맨날 초인종 울리는 것도 일이다, 일. 서로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적어놔라. 정말이지 제 숨통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한 결혼 생활은 절대 아니었으니 낙담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도 마음이 불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님과 멀리하려고 해봤지만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바람에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듣지 못할 때마다 돌머리, 2년제, 중소딸이라고 조롱하면서 시어머니의 시짜지를 그대로 받았죠. 한 달 동안 시부모님께 시달려서 머리가 아파 지끈거렸고 다크서클이 눈 밑에 짙게 그려져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아빠께 연락이 왔어요. 결혼하고 통 연락이 없던 저를 혼내시면서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꽉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뜩 들었답니다. 시부모님께 정신을 지배당해서 그런지 부모님을 챙겨드리지 못했네요. 아빠와 새엄마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남편과 주말에 찾아갔어요.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좋다고 대답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같이 공원 한 바퀴 돌자고 하더군요. 제가 근심이 많아 보인다며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셨답니다. 지혜야, 말해봐.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지 다 털어놔봐. 네? 제가 걱정이 많아 보여요? 저 그런 거 없는데.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빠한텐 비밀로 할 테니까 여자끼리 나누는 비밀이라 생각하고 털어놔. 새엄마의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시부모님이 옆집으로 이사 온 일,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오셔서 식사 메뉴를 주문하는 일, 2년째 나왔다고 무시하고 돌머리라고 부르는 일, 아주 그냥 싹 다 일러 바쳤답니다. 가만히 들어준 새엄마는 시부모가 한 행동에 화가 나서 인상을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혜, 너 시집을 그런 집에 갔구나. 김서방이 괜찮은 사람이라 부모도 같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제가 시부모님 흉을 본 거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저는 멀었나 봐요. 아니야. 그런 건 당연히 부모한테 말을 해야지. 지혜야, 내가 네 시어머니를 아직 못 만나봤으니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니? 네? 그러고 보니 새엄마랑 시부모님이 아직 만난 적이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시부모님께 시달리느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다 이해하니까 자리 한번 마련해봐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새엄마의 조언을 듣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봤는데 시부모님이 재혼한 새엄마를 뭐하러 만나냐고 하셨어요. 야, 2년째, 내가 네 새엄마까지 만나야 하니? 네 아버지를 따로 보는 건 할 수 있어도 이제 살림 차린 계모까지 우리가 챙겨야 해? 어머님, 저희 새엄마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새엄마가 두 분을 무진장 보고 싶어 하시고요. 됐다. 괜히 시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를 너희 부모랑 만나게 할 필요 없어. 양가 부모가 자주 모이면 요란한 법이니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 얼마나 좋니? 보고 싶은 내 아들 얼굴도 매일 보고 돌머리 너도 나한테 배우는 게 많으니 말이야. 배우는 게 개 콧구멍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새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시부모님이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일러드리고 제가 한 말은 그냥 잊어달라고, 절대 아빠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지내니 저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에 초인종이 울려서 웬일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오셨나 했더니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갔고 새벽 6시쯤이 되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냐? 저는 얼른 작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너 뭐하고 있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나와? 2년째 나오면 다 너처럼 게으르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오늘도 며느리 교육을 받아야지. 너 안 해본 음식 뭐가 있냐? 오늘은 아침에 김밥을 먹어볼까? 너 김밥 해본 적 있냐? 아니요. 김밥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리긴 뭐가 오래 걸려. 조금만 부지런 떨면 너 출근하기 전에 다 해놓고 실컷 먹고 나갈 수 있다. 어서 준비해. 내가 입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에 앉아 명령하는 순간 작은 방에 계신 손님이 나오셨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저 지혜 엄마입니다. 아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누구라고요? 지혜 새엄마예요. 얼마 전에 지혜 아빠랑 재혼했습니다. 지혜 시어머니를 이제야 뵙네요.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거든요. 잠깐,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계모가 우리 애들 집에는 뭐하러 오셨대? 이봐요, 사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 결혼식도 오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돈이라고 하면 아주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지혜한테 많이 힘들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부인, 저랑 대화 좀 하시죠.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새엄마와 가까이 눈을 마주쳤는데 두 어머니가 동시에 놀랐어요. 잠깐, 사부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자순? 자순이 맞지? 새엄마가 먼저 시모 이름을 대며 알아보니 시모도 새엄마를 알아봤습니다. 수키 언니? 그래 나야 수키 언니. 야 자순아 오랜만이다. 너 우리 집에서 식모질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컸네? 네 모친이 우리 집에서 식모하다가 돌아가시고 네가 뒤를 이어 식모를 몇 살 때까지 했더라? 20살 좀 넘게 하다가 떠났었지? 아, 네, 그때쯤 떠난 것 같아요, 언니. 시모는 180도 달라진 겸손한 태도로 새엄마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바르게 섰답니다. 세상에,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대로구나. 조금 변하긴 했어도 우리 집에서 식모질하던 차순이가 그대로 있네. 언니 죄송한데 식모라고 말 좀 그만해주세요. 여기 제 며느리가 있잖아요. 뭐 어때? 식모를 식모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니? 너도 내 딸한테 돌머리라고 부른다면서? 야 식모 많이 컸다? 며느리 생겼다고 시짜질도 하고 말이야. 새엄마가 시모를 제대로 몰아세우며 말했고 시모는 고양이에게 잡힌 쥐처럼 부들부들 떨었어요. 식모야, 네가 내 딸을 그렇게 많이 갈군다며? 부려먹긴 엄청나게 부려먹고 말이야. 식모야, 네가 식모질할 때 내가 너 힘들게 한 적 있었니? 아니요, 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치? 그렇게 존중해줬는데 넌 이렇게 컸구나? 내 딸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살 빠진 것 봐라. 눈에 다크서클은 줄넘기를 한다. 야 식모야, 아침밥 같이 먹자. 네가 좀 차려줄래? 나 네가 해준 국밥이 먹고 싶다. 한번 해봐. 새엄마는 친절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매우 날카롭고 무섭게 시모에게 말했어요. 겁을 먹은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두 손을 떨면서 국밥을 준비했답니다. 자순아, 우리 식모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 아 잘됐다. 나 매일 여기 올 테니까 네가 아침을 책임져줘야겠다. 네? 언니 제가요? 네가 내 딸 집에 맨날 온다니까 나도 매일 오려고. 참 신기해. 사돈이 자순이라니. 우리 집 식모하던 애가 내 사돈이라니. 자순아, 나 호적상 지혜 엄마다. 깍듯이 대해라. 네 언니, 아까는 말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밥 빨리 준비하고 아침 먹고 우리 같이 바람 쐬러 가자. 재밌겠지?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침 준비를 했답니다. 저는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새엄마 덕에 시짜질을 그만 당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남편이 깨어나자 새엄마가 시모한테 예의 바르게 사돈이라고 호칭했고 시아버지가 건너오자 역시나 겸손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침을 시어머니가 해주신 국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설거지는 새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회사나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치우는 건 역시 시어머니가 하셨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부모님이 저녁을 드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집 시댁에 초인종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닫고 복화술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 오늘은 식사하러 안 건너오세요? 됐다. 앞으로 너희 집 안 간다. 그리고 우리 이 집 내놨다. 빠른 시일 내로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갑자기요? 너 새엄마가 진짜 김숙희 그 여자 맞니? 네. 저희 아빠랑 같이 살고 계시고 혼인신고도 하셨어요. 아, 그래 알았다. 저녁은 니들끼리 먹어라. 우린 알아서 먹으마. 새엄마가 한번 다녀갔더니 일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새엄마를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새엄마,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 세상이 참 좁지. 우리 집에서 식모하던 애다. 내가 엄청 잘 챙겨주던 아이지. 시부모님이 이사를 가신대요. 응, 알아. 내가 빨리 떠나라고 했어. 내 딸 건드리면 나 폭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시모가 받아들인 거야. 우와, 진짜 신기한 인연이네요. 새엄마 고마워요. 이제 살만해지겠어요. 앞으로 너희 집 갈 때마다 나한테 허락 맡으라고 했다. 널 부르는 것도 날 먼저 거쳐서 말하라고 일러뒀어. 그러니까 내 연락 없이 네 시부모를 안 만나도 된다. 차순이 걔가 내 말은 잘 들을 거야. 아무튼 해방됐으니까 편하게 살아. 고마워요, 새엄마. 아니, 엄마. 그렇게 엄마 덕분에 시부모님은 집이 팔리자마자 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 진짜로 엄마의 허락을 받고 오셨답니다. 아니 새아가, 네 모친께 연락드리고 왔다. 반찬 좀 채워주려고 왔어. 이거 받아라. 어머님이 반찬을요? 와,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그런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 그 빨래가 좀 많죠? 수도가 얼어서 나중에 날 풀리면 하려고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손빨래라도... 아니다, 다음에 하거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명령을 하려다가 다시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엄마의 힘이 이렇게 대단했답니다. 엄마가 자주 시어머니를 불러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신혼 초에 이렇게 풀리니 천만다행이었답니다. 덕분에 결혼 생활은 갈수록 재밌어졌어요. 몇 달 뒤에 엄마의 생신날에 친정에 갔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가 부르신 건지 그냥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요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도우러 가려고 하자 엄마가 말리시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지혜야, 가만히 있어. 넌 친정에 오면 무조건 편하게 팔 뻗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괜찮아. 자기가 와서 생일상 차려주겠다고 했어.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정말요? 우리 어머님이 저런 분이셨나요? 요즘 네 시모가 괴롭히지 않지? 네, 너무 편해서 신혼이 행복해요, 엄마. 잘 됐네. 뭐든 힘든 거 있으면 엄마 불러. 슈퍼우먼처럼 언제든 날아갈 테니까. 엄마가 나서준 덕에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도 얻어먹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오셨는데 쓴소리는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볼일만 보고 떠나셨어요. 제가 다 일러버리면 엄마한테 불려나가니 아무 소리도 못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시모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돌머리다, 중소딸이다, 막말을 들어가며 지냈던 게 쌓여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엄마한테 꽉 잡혀 사는 걸 보기로 했죠. 저는 엄마와 더 깊이 친해져서 같이 목욕탕도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 시원하게 등 밀어드릴게요.
저 엄마 없이 자라서 엄마 등을 이제야 밀어봐요. 나도 마찬가지야. 딸이 없어서 여태껏 혼자서 등 밀었다. 그런데 이젠 시원하게 같이 등을 밀어줄 자식이 생기니까 너무 좋구나. 엄마, 우리 목욕 끝나고 바나나 우유 먹어요. 목욕탕 오면 그걸 꼭 먹는 거래요. 그래, 꼭 먹자. 사실 저는 목욕탕을 거의 온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안 갔고 어른이 돼서는 목욕탕이 낯설게 느껴져서 한두 번 와본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생겨서 기분 좋게 와서 때를 밀어보니 엄청 시원하고 좋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심했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바로 목욕탕으로요. 어머, 새 애기만 오는 게 아니었네? 언니도 오셨군요. 자순아, 왔니? 아, 네, 며느리가 같이 목욕하자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네요. 언니가 부르셨군요. 아니, 내 딸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부른 거다. 아, 이제 내 딸이 너한테 존댓말 하라고 하네? 사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아, 언니 아니에요.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자고, 사돈. 아, 네, 사돈. 그럼 그렇게 부를게요. 사돈, 여자 셋이 목욕탕에 왔으니 제대로 때밀고 재밌게 수다 떨다 갑시다. 괜찮겠죠? 아유, 그럼요, 사돈. 제가 딸이 없어서 목욕탕은 늘 혼자 다녔어요.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말로 대하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엄마의 팔짱을 동시에 끼며 말했어요. 엄마, 어머님, 우리 앞사람 등 밀어주고 뒤돌아서 밀어주기로 해요.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딸내미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사돈 좋죠? 아이, 그럼요. 새아가, 내가 손이 야무져서 때는 시원하게 잘 민다. 네 등은 내가 밀어줄게. 그렇게 목욕탕에서 호칭도 제대로 정리하고 서로에게 존중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며 때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돌봐주시고 계시답니다. 새아가, 우리 손주들 왜 이렇게 말랐니? 너 모유 수유 안 하는 거야? 어머님, 모유가 잘 안 나와서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부터 몸보신해야겠네. 너 회사 휴가 좀 내라. 이 시애미가 며칠 와서 지낼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몸조리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받아요. 병원 가서 상담받고 몸관리 잘 해볼게요. 그럼 모유가 잘 나오겠죠. 아니야. 의사 말보다 내가 몸조리 해주면 금방 나올 거야. 내가 식모살이 할 때 집안 어른들을 건강하게 모셨다는 걸 잊었니? 나 정말 실력 있는 살림꾼이자 식모니까 나한테 맡겨라. 아유, 어머님, 식모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아유, 내가 그랬나? 아무튼 휴가 내. 이 시애미가 몸보신 제대로 해줄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한테 막말로 갈구면서 괴롭히던 모습은 이젠 온데간데 없고 상냥하고 러블리한 모습만 보여주고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도 여전히 저를 많이 위해주시고 손주들을 잘 봐주고 계시고요. 며칠 뒤에 시모 말씀대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사흘 쉬게 되었는데 엄마가 집에 오셔서 식모가 하는 일을 구경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사돈 덕분에 호강하네요. 고생이 많아요. 아니에요, 사돈. 당연히 제가 할 일이죠. 예전에 우리 며느리한테 몹쓸 말을 많이 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 100번을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이 속이 참 깊어지셨네. 고마워요. 사돈도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오리를 푹 끓여서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좀 드셔봐요. 우리 사돈 최고네. 자손이 최고야. 지금도 시어머니와 엄마가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고 계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남편도 여전히 철학 강의를 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결혼 전후로 있었던 사건과 반전 결말까지 참 재밌고 웃기지 않나요? 시집살이로 괴로웠던 분들께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